이번에는 ISQL에서 사용을 하는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Q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옵션들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옵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기능들을 ISQL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션에서는 SUP 포트라고 하는 여러 개의 이제 옵션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먼저 S라고 하는 옵션은 서버 IP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서버 IP를 지정할 때 S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옵션은 사용자명, 그래서 DB 계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ys라고 하는 DBA 유저를 지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create 유저를 했을 때 그래서 DB에 생성되어 있는 어떤 특정 유저로도 ISQL을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IP와 유저를 지정을 해주는 옵션들이고요. P는 이 유저에 대한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주는 옵션이 P 옵션입니다. 그래서 SUP 옵션이 되겠고요. 포트 같은 경우에는 RTbase HDB의 listen 포트 번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포트를 생략을 하게 되면 RTbase.properties 파일에 설정이 되어 있는 DB가 구동이 될 때 설정이 된 그 포트 번호로 포트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포트로 접속을 하겠다 이렇게 포트를 옵션을 통해서 명시를 해주시게 되면 해당 포트로 접속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라고 하는 옵션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LS 언더바 유즈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통신할 때 문자셋을 지정을 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ISQL에서 DB 쪽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를 하거나 혹은 인서트를 하거나 이런 어떤 그 통신을 할 때 어떤 문자셋으로 뭐 MS949, UTF-8, US7 ASCII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문자셋으로 통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자셋을 지정해주는 옵션이 되겠고요. F 같은 경우에는 ISQL에서 실행할 SQL 문장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놓고 그 파일을 실행을 할 때 파일명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 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DB에 테이블이 100건이 있을 때 그 100건의 100개의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각각의 데이터 건수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일이 ISQL에서 select 뭐 count from 뭐 테이블명 100번을 쳐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SQL 파일로 그럼 그 조회하는 쿼리를 만들어 놓고 그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값들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실 때 SQL 파일을 실행을 할 때 F라고 하는 옵션을 지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O라고 하는 옵션은 ISQL에서 실행이 된 결과값들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아웃풋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옵션이 O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H 옵션 같은 경우에는 도움말입니다. 헬프 기능이니까요. H 옵션을 사용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옵션들이 무슨 옵션이더라? 기억이 안 나실 때는 H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일런트 같은 경우에는 배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QL을 실행하시게 되면 ISQL 프롬프트 위에 뜨는 그 배너 같이 출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출력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 사일런트 옵션을 이용을 하셔서 ISQL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SQL을 실행을 하는 시점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러한 옵션들을 환경 변수에다가 지정을 해놓고 환경 변수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환경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라고 하는 옵션,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포트라고 하는 옵션을 대체하는 환경 변수입니다. 환경 변수니까요, 우리가 RTbase HDB 설치를 할 때 환경 변수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 변수 파일에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환경 변수, ISQL에 대한 환경 변수들을 추가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 ISQL의 옵션들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 관련돼서 대체할 수 있는 옵션이 RTbase 언더바 포트 언더바 NO라고 하는 환경 변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ISQL을 접속할 때, ISQL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할 때 이 포트라고 하는 옵션을 매번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예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포트 혹은 주로 자주 사용하는 포트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아예 환경 변수에다가 지정을 해놓게 되면 이 포트 옵션을 대체를 하는 거니까요. 저 포트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ISQL을 실행을 해도 이 환경 변수에 설정이 되어 있는 포트 번호로 계속적으로 ISQL이 통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LS 언더바 use라고 하는 옵션을 대체하는 환경 변수가 RTbase 언더바 NLS 언더바 use라고 하는 환경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SQL하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통신할 때 문자 셋을 항상 옵션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항상 혹은 주로 어떤 타입의 문자 셋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환경 변수에다가 아예 한번 딱 설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대체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QL 언더바 커넥션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는 ISQL을 어떤 방식으로 통신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정을 해주는 환경 변수입니다. 그래서 ISQL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DB 서버하고 통신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어떠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DB 서버와 통신을 하겠느냐 이 부분을 지정해주는 환경 변수가 ISQL 언더바 커넥션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입니다. 그리고 ISQL 언더바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ISQL에서 사용할 편집기 기본적으로 리눅스라든지 유닉스 환경에서는 VI 에디터를 기본 편집기로 사용을 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메모장을 사용을 하겠고요. 그래서 그 외에 내가 사용을 하는 어떤 편집기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집기가 있다라고 하시면 해당 편집기를 지정을 해서 환경 변수로 지정해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SQL 버퍼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ISQL의 버퍼의 크기를 지정을 해주는 환경 변수입니다. 그래서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보다 더 큰 어떤 질의가 실행이 된다거나 할 때는 이런 버퍼 사이즈도 늘려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5개의 ISQL 관련된 환경 변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환경 변수들은 우선순위가 ISQL의 옵션과 환경 변수 간에는 우선순위가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부분은 ISQL을 실행할 때, ISQL을 실행하는 시점에서 옵션으로 지정을 해준 부분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환경 변수에 이 포트 옵션을 대체한 이 환경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포트라고 하는 옵션에다가 지정을 해준 ISQL 실행을 할 때 지정해준 포트 값을 가장 우선적으로 ISQL이 접속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 옵션이 없다, 이 포트라고 하는 옵션이 없다라고 하면 이 환경 변수 RTbase 언더바 포트 언더바 NO라고 하는 값에 설정되어 있는 포트로 통신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변수에도 저 포트 값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RTbase.properties 파일에 지정이 되어 있는 포트 번호를 가지고 통신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즈 파일에도 포트 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고 환경 변수에도 설정이 되어 있고 옵션으로 내가 직접 포트 번호를 지정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옵션을 지정을 해준 이 포트 번호로 통신을 시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환경 변수들과 옵션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ISQL에 관련된 몇 가지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QL 앞에서 보셨던 옵션들은 ISQL을 실행을 하는 시점에서 사용을 하는 옵션들이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능들은 ISQL을 실행을 한 다음에 ISQL 프롬프트 상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명령어 혹은 기능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SC 해서 테이블의 구성 정보, 컬럼이 어떤 컬럼들로 되어 있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프라이머리 키가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테이블의 구성 정보를 확인할 때 DSC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라고 하는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지정된 파일을 실행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F라고 하는 옵션이 SQL 파일을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었죠. 그거 동일하게 하셔서 예를 들어서 select.sql이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SQL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ISQL 상에서 저 파일이 실행이 돼서 이 안에 들어있는 작성해 놓은 그 SQL 문장들이 실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를 붙이시게 되면 느낌표하고 OS 명령어를 ISQL 프롬프트 상에서 바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QL을 나갔다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느낌표 하신 다음에 ls 하게 되면은 디렉토리 목록을 보게 될 거고요. 혹은 내가 어떤 파일들을 카피하겠다 이런 카피 명령어를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OS 명령어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에는 help가 아니고요. 히스토리를 보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떤 SQL 문장들을 실행을 했는지 실행했던 SQL 문장들을 쭉 히스토리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히스토리를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히스토리를 보고 나서 내가 이전에 실행했던 그 목록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실행을 한다거나 혹은 편집기로 열어서 수정을 해서 다시 실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슬래시 하게 되면 바로 직전에 수행이 됐던 쿼리를 다시 한번 반복 실행을 하게 되고요. 히스토리 목록을 봤을 때 히스토리 목록을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쿼리문이 SQL 문장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나는 2번을 다시 실행시키고 싶다. 2번하고 슬래시하고 엔터를 치시면 2번 문장이 다시 한번 재실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편집기로 열어서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 ed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직전에 내가 실행했던 것들이 편집기상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스토리 목록에서 보는 것처럼 2번 하고 ed 이런 식으로 엔터를 치시게 되면 2번 문장 내가 두 번째 실행했던 이 문장이 편집기에 열려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커밋 온, 오토 커밋 오프 하셔서 현재 세션의 커밋 모드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풀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파일에 지금 현재 수행되고 있는 결과들을 저장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how all이라든지 show user 같은 경우에는 현재 ISQL에 설정이 되어 있는 설정 값들, 현재 ISQL의 설정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show all이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show use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ISQL에 접속해 있는 유저가 어떤 유저인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show user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능들을 살펴보면은요. 컬럼 사이즈를 조정을 하는 컬 사이즈라고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제 기능 같은 경우에는 se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et
뭐 컬럼 사이즈는 얼마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인 사이즈, 하나의 레코드의 출력 라인을 지정해주는 라인 사이즈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된 개수만큼 레코드를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는 페이지 사이즈, 그 다음에 컬럼, 우리가 조회했을 때 컬럼명을 보여줄 거냐 보여주지 않을 거냐, 그 헤딩을 온, 오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 어떤 쿼리가 실행이 될 때 그 실행된 쿼리 시간 타임을 보여주는 타이밍 온, 오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티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회해서 어떤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 그 디스플레이 되는 값을, 컬럼의 방향을 가로 혹은 세로 방향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버티컬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버티컬 온, 오프 해서 컬럼의 출력 방향을 바꿔가면서 조회해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린 키즈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구성 정보를 볼 때 이 포린 키즈가 오프로 되어 있으면 프라이머리 키는 기본적으로 보여지지만 포린 키 정보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포린 키 정보까지 확인을 하려면 이 set foreign keys on 해서 이 포린 키를 볼 수 있도록 설정을 바꿔 주셔야지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쿼리 로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변경된 질의에 대해서 파일로 이제 기록을 해놓는 그런 기능이 쿼리 로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능들이 제공을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석 처리를 RT베이스 ISQL에서는 각각 싱글 라인과 멀티 라인으로 주석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코멘트를 하실 경우에는 싱글 라인, 멀티 라인을 각각 주석 처리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크립트는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먼저 이제 glogin.sql이라고 하는 스크립트와 login.sql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각각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우리가 뭐 set line size라든지 뭐 column size라든지 혹은 뭐 타이밍 온, 타이밍 오프 이런 시간 정보를 출력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옵션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ISQL을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재접속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설정했던 값들은 모두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ISQL을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내가 원하는 설정 값들을 다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내가 어떤 하나의 파일에다가 나는 항상 이런 식으로 ISQL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저장을 해 놓으시면 그 사항들에 대해서 옵션들을 그 옵션대로 항상 ISQL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크립트가 바로 이 glogin.sql이라고 하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공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이 이름으로 해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컴프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glogin.sq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면 하시면 되고요. 생성을 할 때 이 밑에다가 뭐 set line size는 얼마, set column size 얼마, set timing on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옵션들을 지정해 놓게 되면 해당 옵션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ISQL을 실행하든지 어느 위치에서 ISQL을 실행을 하든지 동일하게 이 glogin.sql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ogin.sql 같은 경우에는 glogin.sql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요. 만약에 glogin.sql이 누구나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값이 출력이 되는데 저는 시간값을 보고 싶지가 않다, 이러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나는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어떤 환경들을, ISQL의 환경들을 세팅을 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login.sql이라고 하는 이 파일에다가
내가 원하는 쭉 항목들을, 옵션들을 설정한 다음에 이 login.sql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서 ISQL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glogin.sql이 있어도 이 login.sql을 읽어서 ISQL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glogin.sql이고요. login.sql은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파일이 그런 스크립트가 이제 login.sql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